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그 소설가 공지영이라는 소설가 여러분, 다들 아시죠?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아마,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어도, 뭐, 이름은 들어봤다든지, 또는 집에, 이 공지영 작가의 책이 뭐 몇 권 있다든지, 아마 이러신 분들, 저희 시청자들 중에서도 많으실 겁니다. 공지영 작가,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인터뷰도 여러 차례 했고, 뭐 그런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 그 뒤로 이제 뜸하게 뭐 서로 대면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사이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공지영 진보의 염증을 느낀다. 그리고 열렬히 지지했던 유명 인사의 배신감을 느낀다.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. 여기에서 말하는 열렬히 지지했던 유명 인사 조국을 말합니다. 조국 전 법무장관. 배신감 느낀다. 이런 내용이어서 뭐 크게 놀란 건 아닌데 저는 깜짝 어, 살짝 놀랐습니다. 그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공지영 소설가 얼굴입니다. 공지영 소설가는 또 결혼을 3번 하고 거기에서 다 성씨가 다른 아이들을 어,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널리 사람들이 그 흥미를 가졌던 그런 작가이기도 하고 또 작가로서의 책도 정말 많이 사랑받고 많이 팔려서 그래서 밀리언셀러라고 그러죠. 예, 그런 작가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이름을 많이 이렇게 알렸던 그런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. 벌써 이제 나이가 60에 이르렀네요. 3년 만에 책을 펴냈는데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라는 책을 펴냈습니다. 이 86 세대에 대한 반성문을 썼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.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열렬하게 옹호했던 한 사람이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. 네, 이 사람은 바로 조국입니다. 조국. 참 그래서 많은 저희 이 독자들께서 이런 댓글을 주셨더군요. 참 일찍 또 깨닫는다. 올해 공정작가 나이가 이제 예순인데 예순이면은 환갑이잖아요. 철들자 환갑이라더니 우리 공정작가가 딱 그 모양일세. 뭐 이런 댓글도 있더군요. 이제 공정작가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. 저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.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?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? 그토록 온 세상이, 그토록 온 언론이, 그토록 전 국민이, 그토록 우리 젊은 층들이 조국 일가의 이 입시 비리, 그 다음에 사모펀드 비리,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좌절을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데, 이제 와서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니. 그죠? 좀 어이없다. 뭐 자다가 뭐 붕창 두드린다. 그런 반응이 나올 만큼 야 이제 와서 이런 글을 쓴단 말이야? 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본인이 솔직한 심정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지는 않겠습니다. 이제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꽤 오랜 친분이 있었기에 배신감은 더 컸다. 욕을 먹으면서도 그를 감쌌던 건 당시로선 나름의 애국이었고 희생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. 참 이런 대목에 이르러서는 저도 공정작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짠해지기도 합니다. 이런 반성, 참 이런 자기 반성하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. 욕을 먹으면서도 그를 감쌌던 거는 그 당시에 공정작가는 자기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? 내가 돌팔매를 좀 맞더라도 나 아니면 누가 조국을 감싸주랴 했다는 자기 희생이었다는 거죠.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.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. 참 기가 막힌 자기 반성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나중에 사고가 드러났을 때
그가 미안하다, 잘못했다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. 조국도 애를 키우고 공지영 나도 애를 키운다. 나이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. 그래서 자식 키우면서 어떤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부모로서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이해한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온 세상에가 발견치면은 미안하다 한마디쯤 했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런데 그 단 한마디가 없다. 그 한마디만 있었어도 나는 이렇게 실망하지 않았을 것이다. 이제 라면서 과거에 이제 자신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설전을 빌었던 이 진중권 교수에게는 미안해 죽겠어. 미안해 죽겠어. 네. 공정작가 특유의 말투를 그냥 적나라하게 그대로 글로 옮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미안하다가 아니고 미안해 죽겠어. 조국 전 법무장관을 공개 지지한 이제 공작가 2020년 4년 전에 그 반대 입장 진중권 교수가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또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이런 공지영 작가의 체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. 용기 있는 고백이다.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. 네. 아무튼 그때 공지영 작가는 정말 성난 뭐처럼 뭐 아무하고나 다 맞자 드자비로 싸움을 벌이고 논쟁을 벌이고 그랬었지요. 다 조국을 옹호하면서.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발등을 찍듯이 반성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. 이제 그래서 그때 논쟁을 벌 때 진중권 교수는 조국 임명에 찬성한 정의당을 탈당하기도 했었죠.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공정 작가가 진중권한테 뭐라고 했느냐? 이분이 평소에 불안하고 힘들다고 한다. 이제 이분 친구들이 이분을 좀 보살펴 드렸으면 한다.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. 그러자 그때 진중권이 어이 공지영 허언증이 심해졌네. 유튜브 그만 보시고 트위터 그만 좀 해라. 뭐 이렇게 응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. 공지영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이제 책에다가 쓰는 겁니다. 우리 86세대는 그래도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믿었던 것이 화근이다. 조국이 화근이다. 조국을 믿었던 우리가 화근이고 조국이 화근인 것이다.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본인들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지금의 진보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. 지금의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. 이게 공지영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? 지금의 진보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. 그런 말이 공지영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또 공지영이 한동훈을 얘기했군요. 자, 이 부분 보겠습니다. 요즘은 금고 이상 징역형 확정 시 국회의원 3배를 반납하게 하자는 한동훈의 주장은 아무리 국민의힘이라도 맞는 말이고 예전 같으면 박근혜 퀴즈라고 거들떠 보지 않았을 이준석도 옳은 말을 하니 예뻐 보인다고 농담처럼 얘기한다. 뭐 이래놨는데요. 한동훈 주장, 세비 반납 이것도 국민의힘이라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이라고 하자. 그러고 있습니다. 지금의 진보는 진보도 아니다. 이제 이런 말 하고 있는데요. 아무튼 철들자 환각 이건 농담이고요. 공정 작가가 지금 진지하게 뼈저린 뼈아픈 자기 반성을 하는데 그 자기 반성을 두고 제가 비아냥거리지는 않겠습니다. 이런 자기 반성 이 보통 용기 있는 일이 아니고 얼마나 힘든 반성을 한 것인지 짐작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조국을 옹호했던 자기 말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저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본다면 네? 이런 부분 있잖아요.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. 네, 이런 반응, 이런 자기 반성. 작가이니까 가능한 반성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아무튼 저도 그 용기 있는 고백에 하태경 의원처럼 박수를 보냅니다. 네, 여러분 고맙습니다.